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환영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그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모처럼 이렇게 긴 강원도 속초까지 장시간 아마 왕복 한 5-6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좋은 시간이 또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순간적이 뭐냐면은 설악산과 동해 바다를 잇는 조선시대 가장 걸출했던 유명한 청간정입니다. 조선의 그 누각 정자입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에 쓰신 청간정, 그걸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만 청간정도 오늘 보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는 걸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14대 회장이 되셨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반공지도자 이승만 대통령 선양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서 회장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이 상당히 지금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제주도 또는 경상남도 이런 지역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었거든요. 현재 그 이승만 별장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인데요. 첫 번째가 진해별장입니다. 진해별장은 원래는 일제 시기부터 일본군들이 통신부대 주둔지로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그곳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있다가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약간 관리를 했었고 우리 정부가 이제 들어선 다음에는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1949년도 이제 가을에 이승만 장개석 그 회담이 진해별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해별장은 6.25 전쟁 기간 내내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 대통령 관저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진해별장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별장이면서 대표적인 별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 별장으로 둘 수 있는 것은 광나루 별장이었습니다. 광나루 별장은 1954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 박사가 그 6.25 전쟁 기간 동안에는 부산에 이제 머물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부산에서 머물 때 공식 집무처가 경상남도 지사 관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남도 관저 지사가 매우 협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공식 집무처로 삼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했고 또 외빈을 그 영접하기에도 너무 그 협소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이제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려된 그 장소가 여러 곳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박사가 6.25 이후 환도한 후에는 서울 근처에서 이제 별장을 모색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진해까지 그 헬기를 타고 내려가서 회담을 하거나 뭐 외빈을 영접하거나 또 직무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휴양을 하기에는 또 더더욱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54년도에 지금 현재 워커힐 그 호텔 그 밑에 한강변에 이제 작은 석조 1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별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큰 그 국가 대사가 없는 토 일요일 날에는 이제 그 광나루 별장에 와가지고 그 강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낚시도 하고 이제 뱃놀이도 하면서 머리를 식혔던 것 같아요. 그 이 박사가 그 당시에 탔던 보트는 뒤에 엔진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형식의 이제 보트였습니다. 그 보트를 타고 이제 자주 낚시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광나루 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에는
이 박사의 공식적인 별장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화진포 별장, 지금은 이제 이승만 별장이다 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다 이런 여러 이제 명칭으로 언론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공식 명칭은 화진포 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진포 별장은 195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서 지역에 별장이 두 개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양구 상무리용리에 있는 양구별장이었습니다. 그 양구별장의 위치는 이제 8호 상류 지역에서 호수가 이제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이제 목조 건물로 지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1958년경에, 7, 8년경에 그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 씨가 부하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그 당시 강원도에서 이제 나는 쭉 뻗은 이제 황장목을 이제 갖다가 별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조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횡성 쪽에도 이제 그 별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묵계리 별장이라고 했습니다.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가면 이제 별장이 있었는데, 그 별장은 이제 이 박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드문드문 이제 오실 때 이제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언론에 보니까 횡성 별장에서 도난 사건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경찰이 그 범인을 이제 체포하느라고 분주하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도 이제 나올 정도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원도에 있던 세 곳의 이제 별장이었고, 또 이 박사의 별장이 이 제주도에도 있었습니다. 1956년도에 제주도에다가 이 박사가 국립 제주 목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육식을 좀 자유할 수 있도록 좀 소를 많이 길러보자 하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주도 송당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이제 목장이었습니다. 그 목장 안에 1958년도에 이제 이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는 경우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숙박지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현재 남아있는 제주 목장 이른바 귀빈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박사의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별장이었고, 또 동시에 이 공식적인 별장은 아니지만 이 박사 별장이라고 이렇게 칭해지면서 전해져 오는 곳이 또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송도별장이었습니다. 이 부산 송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천 송도가 아니고요. 이 부산 송도별장은 이 제주도 부산에서 이 집무처가 이제 좁다 보니까 외빈을 맞아야 되고 공식 연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송도 쪽에다가 별도의 이제 건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곳을 별장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그곳은 별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집무처 내지는 이제 외빈 접견소 그런 곳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저도별장이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도 소속의 이제 저도에 있는 별장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저도별장을 들어가려면은 이제 배를 시간 맞춰서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별장에 들어가더라도 옛날 건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그 저도별장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별장에 들어가더라도 옛 건물은 찾아볼 수가 없고, 동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건물조차도 군부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에 발을 들이면은 안내원의 이제 지시를 받으면서 집단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도별장을 지나가면서 그냥 옆모습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이 박사가 이제 부산에 계시면서 가까이에 있는 송도, 또 저도, 또는 진해별장 이런 곳을 이제 휴양소 내지는 이제 공식 비공식 직무처로 이제 상유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도별장은 이제 그 당시 언론에 공식 별장으로 불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한계령 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인제 쪽에서 한계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검은색의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영락해가지고 이제 목재들이 검은색을 띠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단층 목조 건물로 이제 별장이 있는데 도로변에 있습니다. 오른쪽에요. 그것이 이제 이른바 한계령 별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한길행 별장에 관해서는 이제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박사 별장이라고 알려진 곳이 제주도에 가면은 서귀표 별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제주 4.3 사건 이후에 제주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부채의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민을 이제 위무하고 제주도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혜택을 좀 베풀어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에 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때 제주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일단 숙박지가 없었기 때문에 머물 곳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래서 개발된 것이 제주도 서귀포 별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제주도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유명한 그 커피 마시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허니문 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젊은 층들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곳 가운데 하나로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인기가 식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 서귀포 별장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옛날 저 허니문 하우스가 있던 그 자리가 옛날 서귀포 별장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공식 비공식의 별장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박사 별장이 그 지나치게 많아서 그것이 독재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박사가 1954년 이전에 이 별장이라고 관리하고 운영하던 것은 진해별장 그리고 6.25 전쟁 기간에 그 집무처가 비좁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별장 비슷한 역할을 했던 송도별장, 저도별장, 그 다음에 이제 진해별장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상도 지역에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여러 곳에 별장이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고유한 의미의 별장은 진해별장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이 박사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경무대를 이제 중심으로 활동을 하실 때 그때는 이제 특이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쟁을 거치면서 군부가 이제 이상 비대할 정도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지도자가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처리하는가 이 문제가 집권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더구나 우리 땅에는 이제 미군이 또 와 있기 때문에 그 미군과의 협력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가 자주 이제 지방 군부대에 내려가서 그 지역 그 군부대를 이제 관리 시찰하고 또 군부대 장들 또는 이제 인근 미군부대 장들까지 다 이제 아울러 가지고 위무를 하고 시찰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맡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가 강원도를 자주 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에 오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교통시설도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룻밤 자는 문제가 이제 간단치가 않은 거죠. 영월 동강이 이제 잘 내려다보이는 아주 그 수려한 그 경치가 내려다보이는 좋은 위치에 금강정이 있는데 그 금강정이 영월에서 가장 유명한 정자입니다. 그 금강정에 금강정이라는 형판을 이 박사가 쓰셨어요. 그래서 이 박사의 글씨가 금강정의 글씨는 붉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제 청간정의 글씨는 약간 새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붉은 글씨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정 글씨도 보시면은 이 박사의 서예 특이한 면모를 이제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런 정도로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앞에 사실은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 판사, 전 감사원장, 전 국회의원 이런 있는데 현자가 붙은 거는 지금 우리 문구일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제가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첫 번 이제 출범하는 세미나를 5월 달에 가졌는데요.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제가 이제 처음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평생 했던 일이 판사 한 30여 년,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 한 3년 반 이렇게 한 모든 일들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그것이 과연 잘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더라고요. 정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정치의 원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생 안 해오던 사람이 정치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바로 미래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휴머노이드죠. 로봇. 휴머노이드와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제 삼성 미래 로봇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오준호 박사, 지금 AI 로봇 산업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강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우리 미래에 관한 중요하고 또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중지도 모아서 그래도 미래를 한번 이야기하는 담론을 국민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모임의 취지입니다. 저희 모임의 취지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희경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그리고 지난 6월까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지방에 있는 정책연구원인 충남연구원장으로 일하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온 지 한 20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교육위에서 활동을 하고 그 전에 시민운동을 할 때도 시민운동의 중점을 교육운동 쪽으로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아마 문무일 총장님께서 그쪽에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은 결국에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우리의 미래 동량들이 어떠한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느냐에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어떠한 자원의 유무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혁신이 우리에게 밥과 쌀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더더욱 그러한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량 생산 시대에 국가의 주입식 교육의 근간을 두고 있고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인연은 제가 1965년 7월 20일 날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학생 대회에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을 가는 길에 호놀룰루에 그날 여기서 떠나는 날 호놀룰루에 도착하잖아요. 호놀룰루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다고 그래서 원래는 하룻밤만 자고 본토로 들어가는 스케줄인데 그 당시에 김세환 총영사가 제가 연대 정외과를 나왔는데 우리 정외과 선배님이었어요. 여기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문상을 하고 며칠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제가 3박 4일을 하고 본토로 가서 한 3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돌아보고 그래 10월 달에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래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에 강원도 지금 이북이죠. 38선 이북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해방 전에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강원도 감자바위라고 해서 감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또 이렇게 또
우리 이승만 박사 기념 별장에 사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가슴이 설레고 오늘 아침 일찍 어젯밤 세계로 금단교에서 철야기도 했는데 2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천 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2시쯤 제가 좀 미리 나왔습니다. 5시까지 기도한다는데 아침에 떠날 것 생각해서 2시에 나와가지고 학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거기서 행정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을 입대해서 한국은행 경영퇴직을 했습니다. 정치는 이 산문시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poetic essay, 산문시, poetic essay, 시적인 에세이, 수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고 그것은 마음의 한 상태이다. 그것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유행한 무르의 전유물이 아니고 의지의 전유물, 상상의 품질, 정서의 활력이다. 그것은 인생의 여러 깊은 샘의 신선함이다. 청춘은 용기의 고백에 대한 기질적 우세를, 모험 희구의 안일 애회에 대한 기질적 우세를 의미한다. 이것은 흔히 20세의 소년보다도 60세의 사람에게 더 많이 존재한다. 아무나 연령의 수만으로 늙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버림으로써 늙는다. 연령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근심, 공포, 자기 불신은 가슴의 길을 꺾으며 넋을 소멸시킨다. (16세이든 60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불과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그는 다음에 오는 것에 대한 한결같은 어린이나 갖는 욕구, 그리고 생활경제의 즐거움이 있다. 당신과 평범한 내 가슴의 가운데에는 무선 전신국이 있으며 그것이 네 희망, 격려, 용기, 그리고 힘의 선언을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종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한 그만큼 오랫동안 당신은 젊다. 안테나가 낮아서 당신의 넋이 냉소주의 눈과 비관주의 얼음으로 덮여있을 때 그때는 당신은 20세라도 늙었다. 그러나 당신의 안테나가 높아서 낙관주의 주파를 붙잡는 한 당신은 80세라도 젊은 기상으로 죽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게
수출가스 대응식을 네 군데 다 보는 뜻이십니다. 정말 기념사태 이쪽으로 다 모이세요. 화장실 다녀오셔서 이쪽으로 이승만 기념사업회 사무국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왼쪽. 귤좀 열어주세요. 깜짝이 하지 말고. 옛날에 그 외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또 오시면 옛날에 온 시스템 경대입니다. 예, 일로 이것도 어머니 쓰시던 거. 그 위에 것도 다 어머니 쓰시던 거예요. 네. 경제도 그렇고. 옷도 아버님 입으시던 거. 이건 아버님 옛날에 입으시던 거. 여기도 네, 낚시도. 네, 낚시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쓰는 별장이 있었어요. 이터에 그 별장터를 이렇게 와서 보시고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셨어요. 1910년도에. 그러다가 1912년도에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미국으로 저기 교육 가셨죠. 그때 가셔가지고 뭐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 1950년이잖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는 북한 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 생긴 게 뭡니까? 38선 있잖아요. 38선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서 양양 쪽으로 가서 강릉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강릉과 양양 사이에 38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북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6.25 전쟁이 50년도에 일어났는데 휴전된 게 몇 년도예요? 1953년도잖아요. 네, 1953년도 휴전이 됐는데 휴전되고 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입니다. 초대 대통령께서 이곳을 방문하셨어요. 왜 방문하셨냐면 요 터를 보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이 김일성이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내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해서 여기 오셨다 가시는데 그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외국인 선교사가 지었던 별장은 없어져 버리고 빈터만 남아 있었어요. 빈터만 남아 있는 것을 보시고 수행원들한테 야, 여기다 내 별장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어진 게 이겁니다. 1954년도. 여기 끝나시고 아마 저쪽에 청관정을 들려가실 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관정 하면 195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관장이라는 현판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글씨로 써져 있는 현판이 걸려있고 한시도 걸려있고 그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거기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별장을 지었는데, 이 별장들이 지금 인물은, 이 별장들을 수행하는 인물은 뭐냐면, 요거는 기념관이에요. 현재 기념관. 요 밑에가 별장으로 돼 있어. 별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진 화보판으로 일대기를 갖다가 재조명해 놓은 화보판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 건물이 지어질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별장, 그 밑에가 뭐냐면 부속식이었어요. 대통령께서 움직이시면 수행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수행원들이 따라다니는데 수행원들을 여기 밑에서 묻고 대통령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묵으셨는데,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60년도에 하야를 하시죠. 3.15 부정선거와 연관해서 4.19 혁명이 발발되면서 1960년도에 하야를 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와이로 가시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치가 돼버린 거죠. 그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폐허가 되다 보니까 방치를 해놨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을 작전부대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군 전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도에 정부에서 이 지역을 국민관광 휴양지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들기 시작했는데, 자, 이것은 언제 다시 손을 보게 되냐면은 1997년도, 1997년도 국방부에서 이것을 다시 손을 봤어요. 보고서 뭘 썼느냐? 이 지역 작전부대 지휘관에 간다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1999년도에 이걸 역사 안보 전시관으로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군 작전부대 지휘관이 쓰고 있으니까 바로 전환을 못했어요. 못하고 여기에 도석실에다가 별장을 부문했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면 별장이 저기에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은 그 뒤에 그 지휘관이 나가면서 이제 비어지니까 2007년도에 다시 여기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별장을 저기다 복원해놨으니 이걸 또 여기다 별장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기념관으로 붙이면서 별장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와 이 화장에 지금 1호 기념관이잖아요. 이 화장에 있는 자료를 받아다가 여기다가 게시를 하고 기념관으로 개관을 한 겁니다. 청년기,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책 추진한 것들,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끝나고 저쪽에는 이제 여기 오셨다 가신 분들이 영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상실이 되어 있고, 그 넘어가면은 혹시 내가 여기 왔다 가면서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은 기록을 남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내용만 게시물만 바꿨다. 시간은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속에서 하나의 시작을 따라갑니다. 혼란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시간은 한날 마주하게 될 손들과 책임이 바탕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아 남의 미래를 고민해 나갔습니다. 만정부 개혁 활동은 체포와 수감으로 이어졌지만 감옥안에서도 학습과 집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된 독립정신은 근대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석방이후 그는 미국행을 선택합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형태, 국제 환경 속에서 독립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해방 이후 한반도가 맞이할 형식을 헤쳐나갈 기반이 됩니다. 해방 이후 이 순간 해지는 장소에서 이 사회를 따로 하기 때문에 임명태 강원자치도 지회장 서동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향한 끊임없는 존경과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개혁을 강원자치도 지회장으로 모시고 건국 이념을 빛내고자 임명태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이명수입니다. 임명태 부회장 양창용 이하동입니다. 임명태 상임고문 고인경 이하동입니다. 소중한 하루를 기념사업회를 위해 이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민족의 지도자를 통합니다. 세계적인 영웅 이승만 박사를 추모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그 사상과 그리고 이념을 온 세대, 오고는 세대에 전한 소중한 삶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희화장 교회에서
교회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데려가시는 이사님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사명도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꿈을 생겨줘서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이 경사태 우리 회장님께서 또 지금 국민을 또 사무총장님께서 회원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성함이 정동진이 아니고 소동진입니다. 저는 고향은 강릉이고 저는 이제 군에서 장교생활 효력을 보내서 현재 한미동맹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사단법인 동맹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네. 그 장교연합회 육군 공군 해병대 강원도 회장도 있고 왕력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한미동맹을 작년에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 제가 미국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후임을 할 수 없다고 시사다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저희가 강릉에서 심식을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또 의하고 하면은 강릉의 명물떡입니다. 이번에 나오면 막걸리를 만든 옛날 말은 이제 기적적인 창기식떡이라고 따뜻한 데서 한 3일 정도 되었어요. 발효식품들. 그래서 제가 올 때 조금 드시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가져와서 상을 좀 차려놨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강원도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 있을 때 인사도 올리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사단법인 한미동맹 우리나라 저희가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제가 작년에 미공화당 대표로 전당대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저희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 강원도 회장하고 전국 이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 한미동맹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 다음에 저희가 취입 때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다리미질 하실 때 분명히 그날 직전입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대국민 설득력이 굉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은 라디오 스피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의 노벤 한가메라고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해서 삼선 사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국민적인 그런 대통령학을 좀 공부를 했으면 저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겼는데 하여튼 어머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들을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하면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6살 때 7살 때인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나 이승만입니다. 큰애 하나님 국민 여러분 해서 그만 그때부터 이승만에 대한 어떤 추억이랄까 그리고 국민학교 때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6.25 이야기를 갖다가 고막에 터지도록 하셨거든요. 6.25 이야기. 그래서 우리 세대는 6.25 방공 세대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컸습니다.
1520년, 명종 15년, 1520년 군수 최초였습니다. 이게 누구 개인의 무덤이냐? 글쎄요. 이따갔다 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꼽니다. 그래. 여러 판 찍어주세요. 그냥 대충 막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시조대로 그 격전을 유지해야지 말이야. 진짜 시를 따라서 발표하면 안 돼. 진정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땅에서 많은 석학과 명인들이 시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시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미친놈의 잠꼬대고 정신병자의 헛소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시인으로 해자되는 이상의 시가 1936년 조선일보에 그 30편을 연재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이상의 시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많은 독자들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는 은유와 비유, 상징, 이런 품격 있고 격조 높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전라도 가시는 이용학, 알록 쪽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가시네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한경도산에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는가는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다. 도터
가까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국감도 술만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안고 왔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참여다오.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텐데 그래도 애로워서 슬퍼서 총합폭으로 얼굴을 가렸던 두 밤이 불줄기처럼 낚는 그냥 유리창이 흐리더냐. 살살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피어나는 보조개.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두어 마디 너희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볼에 희가 맞히는 벌판에 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정관을 개정을 한 거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기념사업회가 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념사업회가 처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계속 또 개정은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핵심은 이제 대의원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의원회가 없다면은 당연히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총회가 승인을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승인을 해줘야 될 기구이기 때문에 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고 하는 싱탱크가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